그런데 류진 씨가 견자단이 틀림없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견자단이 쥐어 터지네요. 영화 포스터를 다시 한번 잽싸게 확인해 봅시다. 견자단이 주연인 영화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부분은 언제나 그의 화려한 액션입니다. 더군다나 영화 제목이 무협인데 견자단의 액션이 이 영화의 포인트일 것으로 생각하는 건 본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1917년 중국 공화정 초기 견자단은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림 같은 시골에서 견자단 류진 씨가 제지업자로 살아가는 생활을 보여주는 영화는 재빠르게 오프닝 액션으로 진입합니다. 이번 영상은 진가신 감독의 무협 aka 드래곤입니다. 진가신 감독하면 금지오겹이나 1000mm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만큼 그의 강점은 강력한 서사를 구축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그가 제작한 공포영화 DI에서 볼 수 있었던 긴장감을 영화 무협에서 다시 경험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견자단이 그 공포의 순간을 표정의 미묘한 변화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의 변화하는 표정을 포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견자단 최고의 영화 무협. 견자단이 액션은 원탑이지만 연기는 거기서 거기라고 느끼신다면 이제 영화 무협을 보실 시간입니다. 액션의 측면에서 보면 영화 무협에는 3개의 액션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 액션 장면 3개는 모두 영화의 터닝 포인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영화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첫 번째 액션에서는 견자단이 어떤 인물인지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액션 역시 견자단의 또 다른 삶이 반영되며 마지막 액션씬에 도달하면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명백해지죠. 이 중에서도 영화의 서사를 시작하고 또 전체를 견인하는 것은 오프닝 액션입니다. 마을의 전당포에 무장강도 2명이 돈을 요구하며 주인장을 두들겨 팹니다. 이곳에서 창문을 수리하던 견자단은 가게 주인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호흡을 가다듬고 강도와 싸우는, 아니 주인장 대신 얻어맞습니다. 운이 더럽게도 없던 강도들은 견자단을 제압하려다 번번이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한 놈은 칼을 휘두르다 자기 편 귀때기를 잘랐고 이 쪽팔림을 만회하려는 듯 울음뜨다 장롱 모서리에 대가리를 받고 뻗었습니다. 한 놈 저승으로 보낸 후에도 견자단에게 계속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연못에서 견자단은 두 팔을 허우적대다 그놈의 잘린 귀 쪽을 한 대 쳤는데 감사하게도 그놈이 죽어버렸네요. 다둥대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견자단도 팔진에서 뻗어버립니다. 만일 류진 씨가 견자단이 아닌 다른 배우였다면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인데 싸우는 꼴을 보니 견자단은 무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금성무의 추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로 하고 무엇을 놓쳤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1917년 초여름 관아에서 시체 검시관과 형사 금성무가 파견되어 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땅 나와서 구경하는 것 빼고는 마치 현대판 시체 부검처럼 나름 세심하게 진행됩니다. 금성무는 귀 잘린 강도에게서 살인범의 낙인을 발견하죠. 그 강도가 악명 높은 수배범 옌동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는 중단되고 견자단은 마을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배정된 명석하고 집요한 형사 금성무는 뭔가 석연치 않음을 감지합니다. 그는 강도의 시체에서 뇌출혈 징후를 발견합니다. 그는 견자단이 보이는 것처럼 운이 억식에 좋은 순박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촉이 발동합니다. 정확히 급소를 가격할 수 있는 실력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과는 다른 거겠죠. 무기도 하나 없던 평범한 제지업자가 어떻게 머리에 땜통 하나만 생기고 옌동성과 같은 고수를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 금성무는 혼자 의문에 의문을 달지만 왠지 혼자가 아닌 듯한 대화는 그의 다중이 증세가 의심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의 추리를 믿을 수만은 없겠습니다. 금성무는 사건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듣고 사건을 재구성해 봅니다. 그렇지만 견자단과 가게 주인의 말에 의존해서 수집한 상황들은 강도들의 멍청함과 견자단의 잇따른 행운만을 증명해 줄 뿐이었죠. 견자단의 입장에서도 모든 게 너무 급작스러워 생각이 안 나는 듯 억지로 기억을 끼워 맞추는 듯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 견자단의 부인 탕웨이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탕웨이는 함께 산 세월이 10년이 넘으니 그의 진중한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일방하게 사건을 설명하는 남편을 보고 저건 그의 모습이 아니다 싶었겠죠. 이 영화에서 탕웨이의 역할은 견자단이 가족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심리를 노출해서 그가 수상쩍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누라의 촉은 논리적인 추리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니까요. 견자단의 가면이 벗겨질수록 탕웨이의 불안감도 깊이가 더해지는데 이 역할을 탕웨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중국의 여배우는 절대로 없다고 확신합니다. 영화 새끼에서 탕웨이가 친일파 양조위를 사랑하는 역을 너무 잘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미움을 샀다는 소문이 괜히 났겠습니까? 현장에 남아있던 발자국이나 빠진 이빨들은 점점 더 견자단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킵니다. 과학에 집착하는 금성무는 시체에 남은 흔적과 현장의 증거들을 규합하여 견자단의 움직임을 추측해보죠. 현장 감식은 슬로우 모션 촬영으로 진행되며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사건들이 나열됩니다. 덕분에 관객도 자신의 얼굴을 패는 연동상 옥수수 털리는 장면, 단발머리 강도가 장롱의 대가리를 막는 장면, 그리고 잉어처럼 균형을 잡는 견자단, 또 태양혈을 가격하는 손 등 견자단의 치명적인 공격을 따라잡을 수 있었죠. 그 공격의 영향으로 장기 내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CG로 보여줍니다. 완벽해 보이는 현장 감식. 그러나 단 하나, 이 모든 추측이 금성무의 뇌피셜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별도를 찍으면 정말 못 움직이나 궁금할 때가 있었는데 CG를 빌린 해석을 보니까 조금은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그리고 금성무는 이 상상의 산물일 뿐인 가설들과 뒷담화 까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의 이야기를 합쳐서 견자단이 죄를 저지르고 숨어 사는 절정의 고수라고 지레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견자단이 고수라는 추론을 뒷받침해줄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하자 금성무는 무리수를 두다 견자단을 다리에서 떨어뜨리고 맙니다. 견자단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구슬프게 외치지만 곧 강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또다시 운이 따른 이 해프닝은 금성무에게는 오히려 견자단이 경공까지 하는 대단한 고수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죠. 아니, 이 질린 얼굴을 보고도 견자단이 무공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아직까지는 금성무가 기필코 법을 실현하겠다는 강박증에 눈이 멀어서 애매한 사람 개고생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견자단과 금성무 두 사람의 성격이 조금씩 대조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을 서로에게 던집니다. 금성무는 사람의 본성, 그런 건 없고 육체의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반면 견자단은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 그물망처럼 연계되어 있으니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모두 공범자라고 대답합니다. 뭔 말이랴? 두 사람의 냉소적인 대화는 각각 그들의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집니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보려고 노력하는 금성무는 아까 죽은 강도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강도들은 어떤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음식이나 돈에 집착하는 행동을 하고 범죄도 저질렀을 거라고 하죠. 인간의 몸이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말인가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견자단이 무술의 초고수라면 신체의 리듬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동도 감정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견자단의 본성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니 선해 보여도 그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영화는 견자단을 대신해서 그물망처럼 연계된 사건들을 보여주며 금성무의 가설을 반박합니다. 날고기를 써는 정육점을 클로즈업하고 살해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이니 세상 이런 맛있는 거 처음 먹는다는 이야기를 즐거운 담소 정도로 나눕니다. 정부의 관리는 영장을 떼주는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아니라 악마적인 본성이 이미 내면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이야기들은 금성무의 수사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강물에 빠진 이후부터 견자단은 조금씩 순박하고 단순무지해 보이는 가면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정이었던 아버지가 그에게 살인을 시킨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털어놓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닐지 의혹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견자단의 눈빛과 아리까리한 미소는 어쩌면 그가 정말 최악의 살인범일 수도 있고 급기야는 금성무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하거든요. 금성무는 도망가야만 합니다. 영화 무협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은 금성무입니다.
그가 연기하는 형사의 역할은 무협물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이니까요. 호청천의 전조 정도가 있었을까요? 금성무는 궁극적으로는 과학적인 인과관계, 냉철한 사법제도에 대한 확신에 직면한 1917년 중국 공화제 실시 이후의 형사입니다. 그리고 견자단이 살인범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무협의 세계에 산다고 봅시다. 두 사람의 대립은 국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협을 민간사회의 전통으로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단지 범죄로 봐야 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사적인 복수를 포함한 무차별적인 협은 결국 법치국가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인육만두를 만든 사람들은 집단 학살을 당하고 멸망한 서하국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대량 학살을 거침없이 자행하는 72 지살로 묘사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차별적인 사륙이 아니라 떼죽음 당한 민족의 복수를 위해 협을 실행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들의 정보를 듣는 순간 금성무는 10년 전 벌어진 학살 사건 이후에 사라진 그들의 넘버2 당롱을 기억해냅니다. 영화는 견자단과 금성무의 긴장감을 쌓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성무의 추리가 맞아서 견자단이 초고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점차 거세지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금성무의 집요한 추적이 공교롭게도 견자단의 신분을 72 지살에게 노출시켰기 때문이죠. 견자단의 말대로 모든 일들은 서로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서일까 견자단이 그의 파워를 드러낸 두 번째 액션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액션 하나 보려고 남의 불행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72 지살이 마을을 습격하고 동네 사람들을 죽이자 견자단은 마침내 자신의 무공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싸움 구경은 애들도 좋아합니다. 두 자루의 칼을 휘두르는 13랑과 견자단의 결투는 영화 살파랑의 칼부림씬 느낌도 났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벌어진 격투는 13랑의 미친 액션이 돋보임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필살기를 던질 뻔한 견자단. 그는 견자단이 아니라 72 지살의 부두목 당롱이었음이 명백해집니다. 두 번째 액션을 기점으로 이제 영화는 형사와 용의자의 대립이 아니라 금성무가 견자단의 신분 세탁을 도와주는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금성무는 견자단을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해서 마을 밖으로 빼돌리려고 계획하죠. 그들에게 허락된 가사 상태의 시간은 딱 15분. 15분을 넘기면 견자단은 그대로 염라대왕 면접각입니다. 그러나 금성무의 의도와는 다르게 72 지살은 구슬프게 진홍곡을 부르면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런 환장할 때가 있나? 마지막 액션씬에서 견자단은 절대로 과거의 그가 아니라 순박한 견자단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왕후의 카리스마는 대단하며 견자단의 양팔이 다 있다 하더라도 왕후에게는 게임이 안 됐겠다 싶습니다. 왕후는 견자단이 강도를 가격했던 그 기술을 아들 견자단에게 시도합니다. 끝장을 내겠다는 거죠. 큰 칼도 튕겨내는 왕후의 단단한 살가죽은 말도 안 되지만 금성무의 추리씬에서 사용된 CG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설득합니다. 견자단과 공조를 펼치던 금성무는 마지막 액션씬에도 일조합니다. 과학을 신봉하던 금성무에 걸맞게 그는 왕후의 발과 목에 대침을 박아서 피리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살된 민족의 복수를 하던 서하국의 협객 왕후는 제거해야 할 사회의 악이었고 중원의 법은 사회의 정의가 된 거죠. 금성무는 신념을 버리고 견자단을 도왔기에 그 나름대로 협을 실행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법 아래에서의 협은 국적을 안 가리고 철퇴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중국 공화제의 첫 해는 그렇게 가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